이놈아, 너 도대체 왜 어머니를 쫓아낸 거냐?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잠깐만 다녀오시라고 해서. 그게 이유라고? 이 자식아, 어머니가 그 몸으로 고향에 가셨다 돌아가셨다. 그게 너 때문이야, 이놈아. 장모가 온다고 어머니를 내쫓아. 아버지, 그런 뜻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고, 저도 그때는 그냥 잠시 다녀오시면 좋을 거라고. 잠깐 다녀오면 좋겠다고? 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너는 알아? 아프신 몸으로 고향까지 가게 두고서 너가 그걸 좋겠다고? 내가 지금 너 말을 듣고 있는 것도 한심하다. 너 어머니가 병든 몸으로 그 먼 길을 가신 이유가 너 때문인데 그걸 말한다고 되겠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 진짜 몰랐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진작 미리 알았어야지. 내 아들이면 어머니 상태를 더 신경 썼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대화 속의 주인공은 73세 박인수 씨와 그의 아들 42세 박상태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1번지입니다. 오늘은 몸이 아픈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내의 말에 솔깃한 철없는 자식의 슬프고 감동 있는 생생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 혹시 유사한 경험이나 아니면 비슷한 처지에 계신다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보다 유익하고 멋진 영상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40대 초반을 맞이한 가장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나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이들은 씩씩하게 자라고 아내와의 사이는 여전히 좋았으며 회사 일도 무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더군요. 몇 달 전 그저 그런 평범한 우리 집에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졌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질 때 저희 집에는 더 무거운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언제나 강철 같은 몸으로 버텨오신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하늘도 참 야속하죠. 어머니의 몸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한마디로 묵묵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고생은 다 하셨지만 절대 힘들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으셨죠. 너희들만 잘 자라면 된다. 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으로 나가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였지만 그 안에는 늘 우리 자식들을 위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난의 연속이었죠. 가난은 가문을 물려받는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저희한테 가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홀로 우리 형제를 키워낸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죠.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겠다. 어머니가 농촌에 혼자 계시면서 힘들게 병원 다니시는 건 도저히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제 결정을 가족에게 통보하듯 말해버린 거죠. 아내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아이들은 그저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집안 분위기가 좀 묘해지기 시작한 게 모셔온 어머니는 갈수록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점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곁에 계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졸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하 웃으면서도 할머니는 진짜 피곤하신가 보다 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어색하고 아내도 불편한 듯 보이긴 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저희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효도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셨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작게 느껴졌습니다. 결국엔 가족들도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우리 모두가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문득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떠세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하 웃으시더군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나는 그저 너희들 얼굴 보고 있는 것으로도 힘이 나. 그 말에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죠. 어머니의 그 강인한 모습은 평생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으니까요.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고향으로 떠나시고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네 어머니를 쫓아냈냐? 라는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변명으로 가득했고 아버지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에 가신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혹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놈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희 어머니를 왜 쫓아냈냐? 도대체 왜?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땐 장모님이 오신다고 해서요. 아내도 불편하다고 해서 그랬어요. 잠깐 고향에 다녀오시라고 한 건데. 장모님이 오면 내 어머니는 나가야 하냐?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뻔히 알면서 너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놈아? 아버지, 저도 그땐 그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도 잠시만 다녀오시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절대 어머니를 내쫓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어머니가 고향에 가셨다가 그 상태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 내가 알기나 해. 너가 그걸 생각했어야지. 그냥 잠깐이라고. 너희 어머니가 위암 3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잠깐 될 일이었냐?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그저 장모님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내가 불편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도 잠깐 쉬고 오시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몰랐다고 다 되는 줄 아냐?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홀대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 내가 지금 내 어머니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냐? 저도 너무 후회해요. 아버지,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후회한다고? 후회한다고 너희 어머니가 돌아오겠냐? 너가 그 순간에 옆에 있었어야지.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알아? 나한테 너 얘기만 하셨다고? 그 몸으로도 너 걱정만 하셨다고? 아버지, 저도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그 죄책감으로 너가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너가 그 순간을 놓친 게 다 너 자신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그게 더 고통스럽다. 아버지, 저도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내가 이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지만 그 죄책감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다. 아버지, 정말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겠지. 이제라도 너희 어머니를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후회 속에만 묻혀있지 마라.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뒤 우리 집은 그야말로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에 소란스럽던 아이들도 아무 말 없이 TV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아내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그렇게 무거운 공기가 가득한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저를 말없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그만 후회하자. 너가 뭐 죽일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너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다. 나도 너가 힘든 거 알아. 나도 너를 이해한다.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저한테 화가 머리 끝까지 나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마치 너 그만 자책하고 다시 살아가라. 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그런 말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내는 망설이더니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생각이 너무 짧은 것 같아. 장모님이 오신다고 어머님을 잠깐이라도 나가 계시려고 한 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 이제 와서 후회만 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사실 아내도 그날 이후의 후회와 죄책감으로 꽤 힘들어했던 것이었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때는 그냥 장모님만 생각했지.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걸 생각 못했어. 아내의 후회는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아내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도 저였거든요. 장모님이 오신다고 어머니를 잠깐 나가시게 한 게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리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며칠 후 장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장모님도 마음이 무거운 듯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죠. 얘야,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오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너희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 내가 너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장모님의 그 말에 아내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참 힘들고 미안했지만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로 계속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말을 반복하며 자책하는 아내를 보며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건을 계기로 서로에게 더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여전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던 저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힘들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너무 미안하지 말고 내가 잘 사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위로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곱씹을수록 저는 어머니의 용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저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가 떠난 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저와 자주 대화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어머니는 너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셨을 거다. 이제 그만 죄책감을 내려놔라. 어머니는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셨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해주며 우리 가족 안에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후회와 죄책감은 저와 아내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어머니를 불편하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따뜻한 용서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날 이후로 더 깊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후회 속에 갇히기보다는 남겨진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 가족은 더 밝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와 저희 갈등, 아내의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은 우리 가족 내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지켜본 타인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아마 그들 역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아마도 나와 아내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특히 아내의 경우 장모님을 맞이하려는 자신의 결정이 결국 어머니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내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저의 시선에서 보면 아내가 그저 장모님을 맞이하고 집안을 준비하던 마음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 잠시 어머니를 나가 계시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갑작스럽게 악화된 것이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내도 우리 가족 모두도 예기치 못한 큰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후회하지 않으려 하지만 늘 그렇듯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은 감정적인 고통을 깊이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갈등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배려 하나가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테죠. 특히 아버지의 용서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일어서게 해준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결국 큰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한 번 더 다정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교훈이 되어 더 많은 가정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